안녕하세요. 돈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기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일단. 발행어음부터 RP, 머니마켓 액티브까지 다양한 단기자산 운용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실 나수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주식시장 그리고 재테크 관련한 기사를 쓰고 있는 나수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음 하면 뭔가 되게 무섭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IMF 같은 경제 위기 이런 거 다룬 영화들 보면은 어음 대금 막 못 받아갖고 막 부도난다. 뭐 이런 영화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음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일반 생활에서 안 써서 그런데 근데 어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 너한테 돈 빌렸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을게. 뭐 이자는 얼마 줄게. 이렇게 써서 주는 그냥 그게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할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나 돈 빌려갔어. 언제까지 이자 줄게. 이렇게 한 게 발행어음이다. 아, 그 RP는 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환매 조건부 채권 맞죠? 맞습니다. 아, 맞아요. 환매 맞아요. 지원 씨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타이머가 또 20회가 넘었으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저도 오늘 이제 주제로 찾아보니까 발행어음하고 좀 운용을 해볼까라는 고민이 좀 생겼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예금을 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든다고 할 때 은행에 돈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금을 들면 은행이 그 돈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래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우리한테 예금 이자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 발행어음은 그게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에다가 돈을 맡겨요.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증권사가 그거를 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굴립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발행어음에 대한 이자를 또 주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용 예금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행어음을 발행하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에는 총 4군데가 있거든요. 그 증권사를 통해서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발행어음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플로 살 수 있어요? 네, 발행어음을? 그렇습니다. 오. 네. 그 4개라고 하셨는데 4개 어디예요? 네,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KB증권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발행어음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던데 왜 금리가 더 높은 건가요? 이게 발행어음도 사실은 딱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만기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돈을 묶어둘 거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만기가 짧은 것들은 보통 한 연 2% 정도 금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1년 정도 묶어놓고 뭐 매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 연에 4%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발행어음이지만 약간 기간마다도 약간 이 금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증권사가 망했을 때 마지막 보호장치,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를 조금 더 얹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행어음을 찍는 증권사가 망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행어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발행어음을 찍으려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최소 4조는 있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증권사 문 닫아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뭐 빚도 다 갚고 해도 4조는 남는다는 거예요. 부채 없이 그냥 내 돈이. 그렇죠. 그만큼 좀 튼튼하고 우량한 증권사들만 발행어음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들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큰일 난 겁니다. 아, 진짜 망하기 쉽지 않네요. 그럼. 발행어음으로 풍차 돌리기 막 투자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적금처럼 여러 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지현님 풍차 돌리기 뭔지 알아요? 풍차. 풍차 어떻게 돌릴까? 적금 막 풍차 돌리기 풍차. 이러잖아요.
풍차. 풍차가 뭔지는 아시죠? 아 잠시만요. 기자님 너무하셨다. 아 근데 순간 멍해져서 풍차가 뭐지? 풍차. 풍차 돌리기 방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하는 분들이 풍차 많이 돌리세요. 1년짜리 예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1년 다 넣는 게 아니라 1년짜리 예금을 이제 1월에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또 2월에 새로운 예금에 가입해요. 그리고 3월에 새로운 예금에 가입해요. 그러면 다 1년짜리 만기니까 1년 뒤가 되면 1월이 되면 이 1월에 가입했던 게 원금과 이자가 나오겠죠. 네. 2월이 되면 2월에 가입했던 게 또 원금과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풍차가 돌아가는 것처럼 월마다 계속 투자를 해서 나중엔 또 매월 투자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풍차 돌리기라고 우와,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다. 1년이 만기가 되면은 또 가입하고 또 계속 새로운 상품을 반복.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이자는 음. 계속 불고. 이자 계속 계속 돌아가는 돌고.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발행어음 풍차 돌리는 것도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년 만기인 상품에 가입을 하면 내가 1월에 이제 발행어음 가입하고 그다음에 2월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달 뭔가 수익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을 난 더 불려야겠다. 그럼 다시 뭐 발행어음을 또 산다든지. 저 방법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만족감이 좀 크대요. 왜냐면 한 달 뒤에 돈 받았는데 또 돈이 들어오고 또 돈이 들어오고 배당금처럼 그 느낌인 것 느껴지겠네요. 같아요. 돈이 많아야겠네요 일단. 아니 돈이 안 많아도 되지. 아 뭐 조금씩 하면 되니까. 쪼개면 되니까. 네. 그래도 전 그건 알아요. 그 20대 때 좀 핫했던 게 CMA 재테크 필수 계좌라고. 맞아요. 통장. 근데 그 발행어음을 CMA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CMA는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처럼 똑같은 계좌예요. 대신에 증권사가 마치 이제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만들어 놓고 돈을 여기다가 놔두면 다른데 투자를 해가지고 하루하루씩 이자를 붙여줄게 라는 게 이제 CMA거든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발행어음형 CMA는 증권사가 발행어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맨날 이자를 조금 더 주는 그런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해준 걸 그쵸, CMA로 그쵸. 그냥 받는. 그러니까 그 계좌에 우리가 돈을 집어 넣어 놓으면 어느 발행어음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투자한 결과로 증권사가 매일 금리를 좀 붙여주는. 발행어음하고 RP가 두 상품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 RP라는 거는 예를 들어 증권사나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도 투자를 하잖아요. 뭐 국채를 가지고 있든지 회사채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데 내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채권 들고 있는 거 말고 나 좀 현금이 필요하다. 좀 단기에 나도 현금을 좀 굴려보고 싶다. 채권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 잠깐 빌려줄 테니까 너는 그 국채값만큼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잖아요. 환매라는 거는 다시 뭐 환불, 그러니까 다시 줬다가 다시 사간다라는 그 조건을 가진 채권이다. 라는 의미에서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돈 주고 잠깐 채권 맡아놨다가 다시 돈 받고 이자 받고 하는 거. 그게 R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마저도 또 돈을 굴리는군요. 늘 현금이 돌면 좋으니까. RP라는 게 사실 보통 증권사나 기관들이 많이 드는 상품이라고 저는 그냥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요새는 사실 문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채권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저거 돈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 원래 못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좀 하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랬는데 이 RP가 최근에는 10만 원만 있어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RP를 소액으로도 매수할 수 있어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번에 RP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선착순 같이 뭐 이렇게 금방금방 팔리고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네. 약간 막 특판 RP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왜 예금 특판 예금 이런 거 하면 막 몇 명 선착순, 맞아요. 뭐 금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을 많이 좀 이용하시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약간 미끼 상품처럼 그렇게 미끼 상품에 걸릴 뻔했는데 이자가 좀 높더라고. 쌍일 뻔했네요.
하는 거지 이렇게. 네. 아니 그래도 그 미끼를 내가 먹으면 되니까. 아 힘들더라고요 그거. 네, 계속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판 RP들도 증권사들도 그렇고 많이 내놓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소보다 이자가 조금 더 얹어주니까 막 경쟁이 치열하죠. 그 RP 이름 자체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잖아요. 일반 채권이랑 RP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아, 일반 채권은 만기가 다양하잖아요. 짧은 거는 1년도 있고, 막 긴 거는 30년까지도 있고, 만기가 좀 RP랑 비교해서는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P는 잠깐 아까 맡겨놓는,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뭐 30일, 뭐 이런 식으로 초단기에 투자하는 채권이다. 약간 RP는 그런 거네요. 그 패시터처럼 그 증권사의 채권을 내가 잠깐 맡아주는 대신 이자를 좀 받는. 내가 좀 이렇게 원래 키우던 내 채권인데 아, 잠깐 네가 맡아서 채워 잠깐만 좀 케어해줘 약간 이런 느낌?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좋기는 한데 사실 RP도 발행어음처럼 굳이 예금이 있는데 RP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일반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RP의 장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러니까 예금도 수십 출금하는 거는 거의 뭐 이자 안 붙잖아요. 맞아요. 최소 뭐 1년 정도는 보통은 많이 묶어 놓는데 이 RP는 진짜 짧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짧게 투자하지만 혹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좀 현금화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자가 너무 안 붙는 건 좀 서운하다. 그런 분들이 RP를 투자하시면 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발행어음, RP 두 가지 모두 원화 상품보다는 해외 상품이 한 이자를 2배 가까이 더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해외 다 알잖아. 누구라도 해외 RP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마 찾아보신 대로 원화로 RP에 가입하면 한 연 2% 정도 초중반 이 정도가 나오고요. 달러 RP를 가입하면 한 4% 초반 정도가 나와요, 지금.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뭐 은행이나 채권이나 모든 금리는 이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은 2.5%예요. 근데 미국은 4.5%입니다. 원화로 돈을 빌려주면 한 2% 정도 나오고 달러로 빌려주면 한 4% 정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치면 달러 RP를 하고 달러 발행어음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나 달러 쓸 거면은 상관없는데 결국 달러로 제가 빌려줬어도 이 달러를 다시 돌려받으면 여기서 쓰려면 이제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환전할 때 이 환전하는 그 환차익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내가 투자한 시점보다 높아졌다고 하면 괜찮은데 왜냐면 한차익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줄 때보다 내가 돈을 받아올 때 가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환율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자만으로 보면 달러가 훨씬 더 유리한 건 맞는데 우리는 한국 돈 써야 되니까 이런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혹은 또 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외 RP 많이 하시겠네요. 내가 계속 달러 가지고 있을 거면 그냥 달러 RP 하셔도 되는데 이제 한국 돈으로 바꿀 거다 생각하면 환율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엔 단기 자금 관리로 머니마켓 액티브도 많이 하더라고요. 발행어음이나 RP는 증권사에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머니마켓 액티브는 ETF로 살 수 있으니까 더 간편한 거 아닌가요? 오늘 다루는 게 다 단기에 원리금 보장되면서 하지만 조금 이자 붙여주는 이런 상품들이잖아요. 네.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도 비슷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펀드잖아요. 펀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 뭐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인 건데 이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도록 이 펀드 안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RP, 그러니까 이렇게 만기가 짧은 RP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단기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펀드로 묶어서 투자해 주는 게 MMF,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요새는 ETF가 워낙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다 보니까 펀드 나오는 건 대부분 ETF로도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도 ETF 형태로 나온 것들이 요즘은 꽤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좀 아까 뭐 발행어음이나 RP 같은 거 물론 뭐 어플에서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안 해봐서 좀 낯설다. 나는 ETF는 맨날 뭐 사고 파는 게 익숙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발행업, RP 이런 거 가입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머니마켓 액티브 ETF 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이 ETF를 많이 거래해봤다면 이게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도 하지만 연금 계좌라든지 우리 뭐 ISA 계좌라든지 이런 데서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현금 놔두는 거는 조금 그렇고 잠깐 이것도 어디 좀 파킹을 해놓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RP나 뭐 발행어음이나 이런 거를 가입하려면 따로 이렇게 서류 작업해서 제가 이거에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ETF는 주식이니까 그냥 주식 사고 팔듯이 하면 돼서 조금 더 간편한 면이 있대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머니마켓 관련한 ETF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추세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사실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금이 보장되니까 너무 안전하니까. 그래도 내가 잠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선택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 확실히 도파민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파민은 별로. 그럼 이걸 상황에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생활비처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몇 개월 안에 쓸 예정인데 이 목돈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상품을 나눠야 되는지. 저라면 목돈은 발행어음에 할 것 같아요. 또는 발행어. 네, 왜냐하면 이게 길게 묶어뒀을 때 금리가 제일 높아요. 지금 발행어음이 한 1년 뭐 적립식으로 하면 4%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높네요. 네, 꽤 높죠. 근데 뭐 RP나 이런 것들은 뭐 1년까지 늘린다고 해도 막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진 않아요. 워낙 원래 단기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1년 정도 묶어놓을 수 있는 목돈이다라고 생각하면 1년 묶어놨을 때 한 4%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라면 발행어음을 할 것 같고요. 내가 이거 언제 지금 출동해야 될지 모르는 돈이야 라고 한다면 RP나 아까 MMF 같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생활비는 RP 또는 MMF 그리고 목돈은 발행업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잠깐만.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금리가 제일 높은 게 뭔가요, 기자님? 금리가 제일 높은 거는 발행어음이죠. 지금 기준으로. 근데 하나만 더 머리를 약간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아직 파이팅! 한 자리 있어요. 네. 약간 생각해봐야 될 게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게 있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 좋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게 RP, MMF 그리고 발행어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금리가 내려가면 제일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거는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거 세 개 중에는 RP가 제일 짧고요. 그 다음이 MMF, 펀드인데 그 안에 RP도 있고 다른 단기채도 있고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P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발행어음은 최대 1년까지도 만기가 길고. 그래서 세 개 중에는 RP, MMF, 발행어음 순으로 점점점 만기가 길어지는데 만기가 짧은 게 금리에 빨리 적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금리가 내려갈 건 RP겠죠. 그 다음이 MMF, 그 다음 발행어음일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 그냥 발행어음 1년짜리에 넣어놓으면 아무리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나는 그 금리가 높았을 때 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발행어음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발행어는 고정금리인가요? 한 번 가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1년짜리 가입하면. 금리의 연동에 뭔가를 받지 않네요. 그렇죠. 내가 약속한 시점에서의 그때 금리는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근데 진짜 재테크는 한 번에 뭘 많이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배우면은 체해요. 안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찰 것 같아. 예. 근데 어쨌든 발행어, RP, MMF 자, 오늘은 단기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았고 내가 직접 조금씩 사보면서 그래야 배우겠구나를 생각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금만큼 안전한 편인데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얘를 하락장 대비해서 여기다 넣어두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갖고 좋은 방법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은요 별명이 있어요.
주차장 아니면 오. 피난처 어. 뭐 이런 별명들로 많이 불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대피시켜 놓는 그런 돈들을 굴릴 때 좀 필요한 상품들이니까 내가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면 이런 것들도 잘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